이 김 씨가 급소를 흉기에 찔려가지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요. 최초에는 이게 뭐 치정 같은 거 정도로 분류한 것 같아요. 잔인했어요. 목과 배와 머리에 칼로 40여 회 공격당했습니다. 40여 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두 남자가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쓰러져 있는 남자 곁에 서 있다가 사라졌다. 둘을 검거를 합니다. 대학생입니다. 18살 대학생. 윤군이에요. 그런데 정작 윤모군은요, 사망한 피해자 김 씨를 전혀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인터넷 카페에 같이 가입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름은 뭐 사령 카페라고 돼 있다고 하던데요. 서울 창천동 살인사건이라고 하고요. 또는 서울 신촌 대학생 살인사건. 2012년도, 그러니까 8년 전입니다. 네. 4월 30일 날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네. 월요일 20시 50분경, 밤 8시 50분경에 서울 창천동 소재 바람산 어린이공원이에요. 바람산 어린이공원. 거기에서 대학생 김 씨입니다. 네. 대학생 김 씨, 그러니까 20살인데 이 김 씨가 급소를 흉기에 찔려가지고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요. 네. 예. 근데 바로 그 공원에서 발견된 건 아니고요. 시신은 아마 그 공원 조금 떨어진 곳에, 그러니까 가해한 장소에서 한 4, 5m 떨어진 곳. 네, 이게 아마 풀숲이 같이 예. 있어서 그 풀숲에서 유기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때 환경미화원이셨던 이제 그 정 씨라는 분께서 발견을 하고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화장실 근처라고 그래요. 그 근처가.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 휴대폰, 그 사람 휴대폰하고 노트북이 있었대요. 또 캠코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라졌어요. 네. 다만 신분증은 바지 주머니에서 발견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시신 발견해갖고 바로 신원 확인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또 왔던 길에 CCTV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왔는지 동선 파악을 해봤습니다. 당일날 이제 피해자 동선을 확인하면 간단하죠. 이 사람이 발견된 시간이 20시 47분입니다. 근데 20시 13분 때까지 그 친구들하고 단톡방에서 대화가 주고받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친구죠. 네. 6명이 같이, 이 피해자 포함 6명이 있는 단톡방이었는데 거기에 나 골목길로 들어선다. 왠지 수상하다. 이런 카톡 메시지를 보내고 그다음에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의 휴대폰은 공원에서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진 합정동 인근에서 오프가 돼요.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아마 최초에는 이게 뭐 치정 같은 거 정도로 분류한 것 같아요. 네. 왜? 잔인했어요. 상당히 그 공격 부위가 급소였고 여러 차례 공격을 했어요. 목과 배와 머리에 칼로 40여 회 공격당했습니다. 40여 회. 사망한 후에도 10번 정도 더 공격했대요. 다행히 목격자가 한 명 나옵니다. 네, 정 씨가 있어요. 목격자 정 씨. 공원을 본인이 오르고 이거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두 남자가 한 손에 무언가를 들고 쓰러져 있는 남자 곁에 서 있다가 잠시 후 사라졌다. 그러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를, 그러니까 계단 올라가면서 보였나 봐요. 네.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는데 남자 2명이 그 옆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 목격자에 대한 진술도 받고요. 그다음에 CCTV를 이제 예. 인근 CCTV를 돌려보는데요. 예. 2명, 아까 2명이라고 말 했잖아요. 나왔어요. 그대로 네, 나왔어요. 네, 2명이 나옵니다. 20대 초반의 남자가 2명 나오는데 한 사람은 갈색 머리에 키가 큰 편이고 갈색 머리에 또 다른 20대 초반의 남자는 회색 후드 티셔츠에 안경을 착용하고 있대요. 이 목격자 계단 올라가다가 쓰러져 있는 거 본 분 있잖아요. 네. 그분이 얘기한 남자 둘이 맞는 거예요, 이거. 그 사람 말 듣고 그 주변 CCTV 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그렇게 나와요. 갈색 머리에 키 큰 사람, 회색 그 후드티 입고 안경 쓴 사람, 두 남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일단 특정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확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확대해서 CCTV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또 다른 사실이 나옵니다. 이 남자 2명뿐만 아니라 네. 여자 1명이 더 나오는데요. 예. 이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그 공원 계단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고요. 예. 한 3m쯤 떨어져서 네. 가방을 맨 남자가 또 다른 남성이 뒤따라가는 게 보이는데 이 남성이 바로 피해자예요. 네. 그러니까 남자 2명과 여성 1명이 먼저 계단으로 올라가. 그 뒤에 한 3m 정도 떨어져서
이 사망한 김 씨가 배낭을 짊어진 채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강제로 끌려간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 간에 면이 있다는 얘기에 즉말하면 면식범인 거예요. 판단건데 그 뒤따라 그리고 정확하게 30분 뒤에 시신으로 발견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남성 둘과 여성 한 명은 정말 유력한 용의자일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요. 숨지기 2시간 전에 그렇다면 아까 핸드폰을 봤다고 했잖아요. 네. 지인한테 보낸 문자가 또 있어요. 네. 거기 내용이 나오네. 누구누구를 만나러 신천으로 간다. 신촌으로 간다. 누구를 만나러. 그렇다면 이 누구누구가 만난 사람. 만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 김 씨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 있는 그 방송 영상학과 다니는 학생이에요. 그 대학에 다니다가 27일 날 이건 4월 30일 날 발생했잖아요. 네. 4월 27일 날 주말을 맞이해 갖고 서울 집에 왔다가 이제 사망한 건데 네. 사고 당일 날 저녁에 부모한테 한 오후 3시경에 학교 돌아갈게요. 아마 기숙사인 모양이에요. 돌아갈게요 하고 집 나간 뒤에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CCTV 분석을 이제 철저하게 좀 해봐야겠죠. 서대문 경찰서에서. 네. 그 용의자는 특정된 거예요. 일단은 네. CCTV에. 그래서 이제 현장 주변 탐문합니다. 현장 주변 탐문하고 이러는 그게 이제 과정에서 5월 1일 날 그 다음 날이죠. 저녁에 찜질방에서 그 여학생 하나 여자 하나 있었죠. 네. 그 홍량이라고 15살이래요. 15살. 15살. 그다음에 이군이라고 둘이 저 연인 관계인데 16살 남자애. 그다음 이 둘을 검거를 합니다. 얘들을 찾은 거예요. 왜? CCTV에 그 창천동 공원에 올라갈 때 걔들 인상착의 다 뽑았죠, 경찰이. 네. 그 인상착의를 가지고 확대를 하기 시작했죠. CCTV 그 딱 동선 따라가면서. 네. 그래서 결국 찜질방에 기어 들어가는 거 본 거예요. 그리고 찜질방에서 둘을 일단 검거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죠. 5월 2일 날 또 한 사람 남았었죠. 네. 남자가 둘이 올라갔는데 한 사람 남았었잖아요. 그 사람은 대학생입니다. 18살 대학생. 윤군이에요. 네. 윤군은 어디에서 잡아왔냐면 경기도 의정부 진해 집에 있는 걸 검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경찰이 검거는 일사천리로 쉽게 했어요, 사실은. 범행 수법은 아주 허술하죠. 네. CCTV에 일단 다 다 잡혔잖아요, 모든 CCTV. 그리고 사람들한테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그렇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거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놀라운 거는요. CCTV에서 보여진 바로는 20대 초반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남자 수를 근데 하나는 잡아보니까 16살. 16살이었고요. 이군. 이 대학생도 대학교 1학년생이에요. 예, 윤군. 18살밖에 18살. 또 여자애는 15살이에요. 홍량. 어? 자, 그러면 이제 이들 관계를 한번 봅시다. 네, 일단은 아까 피해자 김 씨가 있었잖아요. 네. 이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박 씨라고요. 예. 이 박 씨도 20살이에요, 20살. 인데요. 주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인터넷에서 알게 됐는데 알려진 바로는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둘은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 이군하고 홍모 양 같은 경우도 박 씨도 알고 있고 김 씨도 서로 알고 있는 지인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를 만나러 간다고 신촌에 누구 만나러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게 이게 박 씨예요. 네. 애인 박 씨예요. 네. 지인한테 박 누구누구 박땡땡이 만나러 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그날 당일날 박땡땡이를 만나는지 여부를 확인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CCTV를 분석해하고 홍량 잡았죠. 네. 이군 잡았죠. 그 다음날 의정부 가서 윤군 잡았죠. 네. 얘들 3명 잡아가지고 또 물어봤겠죠. 그래 거기에서 또 박 씨라는 이 여성이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얘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박 씨가 교사범 역할을 한 거를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주를 받은 그러니까 네. 실행을 했던 이군하고 그럼 이 여성 박 씨는 어떤 관계냐 봤더니 이 이군이 박 씨한테 과외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과외 선생님이에요. 과외 선생님. 네. 이 교사범 박 씨 이 여성이 이 이군 그 이군의 그 과외 선생님이에요. 거기다가 홍량은 이군하고 이제 또 여자친구. 아 참. 그럼 이게 복잡하죠. 네. 그러면 윤군은 누구냐? 윤군 대학생 의정부에서 잡아온 대학생 18살짜리는 뭐냐? 이 사람은 홍량이 그 자기 남자친구 이군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인터넷상에서 아마 대화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홍량이 윤군하고도 인터넷상에서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자친구 이군을 또 윤군하고 소개해 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두 놈하고 홍량이 가갖고 그 김 씨를 죽인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윤모군은요. 그 사망한 피해자 김 씨를 전혀 몰라요. 만난 적도 없어요. 네. 만난 적도 없는 놈이 따라가가지고 같이 죽이는데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고 홍량 같은 경우는 막만 봤어요. 네. 이들은 서로 다 어떤 그 공통점이 있냐면 인터넷 카페에서 같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관계였던 거예요. 자, 살해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군 있잖아요. 이군. 네. 이 16살 먹은 이군 얘가 김 씨하고 말다툼을 해요. 죽은 사람하고. 네. 말다툼을 하면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김 씨가 이제 뭔 과정인지 모르겠는데 노트북을 들고 있던 노트북을 킬려는 순간 그 윤군, 대학생 윤군이 뒤에서 전선으로 목을 걸어가고 잡아 당겨서 제압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이군이 미리 윤군한테 미리 받아주는 게 있었어요. 칼. 네. 그걸로 김 씨를 한 10번 정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때 이제 김 씨가 살려달라고 미안하다고 애원을 합니다. 네. 칼로 찌르기도 하고요. 또 현장에 아마 그 쇠파이프 같은 예, 거. 쇠막대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걸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서 공격해서 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더 잔인한 건 그 이후로도 범인 이게 참 숨진 김 씨 뒷목을 2번 정도 또 칼로 공격을 해요. 도대체 왜 얘들은 이런 그 천인공노할 짓을 한 건가? 얘들은 이 오컬트 문화에 빠져 있다고. 오컬트 문화. 아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터넷 카페에 같이 네. 가입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카페가 오컬트에 관련돼 있는 카페였어요. 이름은 뭐 사령 카페라고 돼 있다고 하던데요. 그 오컬트 문화에 좀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군 같은 경우 보자고. 이군. 네. 16살 이군 얘 블로그를 이제 경찰이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죽음 문답이라는 글을 이제 얘가 올렸어요. 죽음 문답. 네. 나는 3-4번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얘도 16살짜리가 서너 번 정도의 그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다면 얘도 상당히 그쪽에 어떤 심각하게 빠졌던 경향이 있어 보여요. 이 사건이 처음에는 치정 사건으로 수사가 되다가 나중에 피해자 친구들의 제보로 인해서 이것이 현피 사건이고 정모괴담 사건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죠. 인터넷과 관련돼 있는 사건, 인터넷 카페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인터넷 잘하는 우리의 그 사람들이 이군의 블로그들을 들어가고 홍량의 블로그들을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홍량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사령 카페 거기에 심취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써놨다고 그러네요. 사람들이 사령 카페 존재를 너무 함부로 생각한다. 홍량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김 씨 친구 이제 참고인 이 씨인데 김 씨 친구 얘기는 그 피해자 김 씨는 여자친구 박 씨가 사령 대화방 활동을 하면서 이상해졌다고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 만날 때만 해도 그 박 씨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나 봐. 김군하고 사귈 때는. 그런데 그 활동을 이제 아마 김 씨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웠겠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활동을 말리는 과정에서 다른 회원이었던 이군이라든지 홍량 등하고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박 씨가 사령 카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돼서 김 씨도 여기서 같이 가입을 해요. 네, 하면서 처음에는 같이 활동을 하다가 김 씨가 이게 되게 자기가 봤을 땐 이상한 거예요. 심각하지 뭐. 네. 맨날 영혼 소환이라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또 마녀라고 그러고. 맞아요. 여기서 자기는 마녀 의식도 다 치렀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여자친구가 이상하게 변해가는 게 이 사령 카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빨리 너 박 씨한테 너 여기서 나와라. 여기 좋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여기가 박 씨가 이 사령 카페에서는 사실 주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빵에 대빵. 네. 그러면서 이모군이나 홍모양한테도 이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모군이나 홍양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 못하게 하는 피해자 김 씨를 안 좋은 거지. 안 좋게 바라봤던 거죠. 그러면서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살해하고 난 이후에 그 이군하고 홍량 카톡 내용 좀 볼까요?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네. 자, 범행 전 4월 30일 날 10시 50분이에요. 범행 전. 아침 10시 50분. 네, 10시 50분. 세상엔 하루에 3만 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 한 건이라도 달라지는 건 없어. 그러니까 죽이려고 결심하는 과정에 다 이거 톡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범행 후
4월 30일 날 20일시니까 범행 후죠. 네. 처리했음. 그다음에 이제 5월 1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검거되기 00시 09분이에요. 네. 이거는 이모군이 홍모양한테 그런 보낸 것 같아요. 겁니다. 꼬마는 빨리 자기나 해야죠. 홍량한테 꼬마라고 불렀나 보지? 네. 음. 내일 데이트인데 내일 해롱되면 떼찌 할 거야.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걔는 또 홍량이 그랬죠. 답장을 보냅니다. 내일 오빠 옆에서 자게 해줘. 바보 사랑해 잘 자고 내 꿈꿔. 아 이게 사람 죽이고 나서 할 얘기입니까,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5월 1일 날 00시 32분에 하더라도 완벽하게 할 걸. 각자 증거 없애는데 신경 쏟는 쪽으로 이게 얘들이 이게 뭔 줄 아세요? 저 주머니에 있는 신분증 안 꺼낸 거 굉장히 후회를 했어요. 피해자에 대한 물품들을 갖고 왔는데 그 신분증을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엄청 후회하는 거예요. 네 증거인멸을 우리가 못했구나. 그러니까 니네도 혹시 피 묻은 거 있거나 범행도가 있으면 각자 알아서 처리해. 더 황당한 건요. 피자국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대요? 청소하는 사람들이 지워줄 알아서 거라고. 지울 거라고. 네. 더 나아가서는요. 청소하시는 그 환경미화원이 청소하다가 시체 발견되면 그걸 치워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대충 숨겼대요, 얘들. 그러니까 얘들이 현실하고는 사고 자체가 약간은 좀 별리돼 있어요. 얘들은 사람을 김 씨를 살해한 다음에요. 다시 돌아와요. 그 다시 돌아온 건 뭐냐면 휴대폰 가지러 온 거예요. 김 씨 휴대폰. 그거 수거하고 헤드셋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거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간 겁니다. 그리고 아까 휴대폰 제가 말씀드렸죠. 합정동 쪽에서 그거 부셔서 버린 데가 합정동 쪽이에요. 네. 휴대폰. 물속에 담궈뒀다고 그래요. 물속에. 위치 추적이 안 될 그러니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도 아까 지갑에서 신분증 안 꺼내온 것에 대해서는 또 불안해하면서 서로 문자를 주고 받은 겁니다. 완벽하게 각자 알아서 준비하라고. 네. 그리고 아까 알아서 신경 쓰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피 묻은 옷 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숨겨뒀다가 적당한 날을 골라서 이제 불에 태우려고 했었대요. 즉시 안 하고. 근데 이제 하루 만에 검거됐으니까 이건 경찰이 찾았지. 네. 근데 확실한 증거지. 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각자 그렇다면 홍모양도 그렇고 이군도 각자 집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모군 같은 경우 피 묻은 옷이 있었을 텐데 저 적당한 날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태웠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지들끼리 모여서 얘들은 단체로 움직이는 성향이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누가 의사 합의에 이르는 과정 같은 거는 없지만 일단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동하지는 않는 거예요. 셋이서 모여서 뭐 의사결정 과정은 누가 한 사람 주장하면 우르르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지만 그렇게 이제 비정교하지만 정교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태우더라도 다 같이 모아서 한날 1시에 만나서 어느 장소에서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게 얘들 입장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 묻은 옷도 지금 김윤희 프로파일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같으면 일반인 같으면 즉시 태우잖아요. 네. 그게 아닌 거예요. 재판이 10월 24일 날 있었네요. 한 5개월 지나서. 네. 검찰은 그 대학생 윤군한테 무기 줬어요. 무기. 예, 무기징역 줬고요. 그다음에 그 범행을 교사한 걸로 추정되는 그 애인 박 씨. 그 여자한테는 12년 줬어요. 네. 그다음에 그 이군하고 홍량한테는 징역 15년 줬어요. 구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판사가 이군하고 윤군한테는 징역 20년. 여기서 윤군한테 무기 줬었고 저 이군은 15년 줬었는데 여기는 올랐어요. 이군은 20년으로. 오르고 윤군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량은 이제 미성년자니까 단기 7년, 장기 15년 부정기형을 준 거죠. 네. 단기 7년, 장기 15년. 네. 그다음에 교사한 애인 박 씨 같은 경우는 징역 7년을 줬습니다. 박 씨 원래 12년에서 5년 깎였어요. 그리고 2013년 5월 9일 날 대법원 3부에서 상고심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군하고 윤군은 징역 20년. 네. 그다음에 홍량은 단기 7년, 장기 15년. 네. 그다음에 박 씨, 그 여성 교사범은 징역 7년 이걸로 확정된 겁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 관한 인터넷 기사를 검색하며 수사 방향이 자신들이 아는 사실과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좋아하거나 아까 치정으로 처음에 방향을 네. 잡았었다고 그러니까 치정으로 가는 걸 아주 힘바람 냈던 거 애들은 좋아하거나 완전 범죄를 하지 못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대화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변명으로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더욱 확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해서 엄히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 이구는 이제 이 박씨, 교사범 박씨로부터 과외를 받던 학생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전부터 그 피해자 김 씨하고 자주 만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홍량으로부터 소개받은 그 대학생 윤군을 포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2살이나 아래인 이군이 사람 죽이는데 좀 같이 좀 도와달라고 윤군한테 얘기하니까 대학생이라는 놈이 윤군 그 18살 먹은 놈이 거리낌 없이 같이 가갖고 진짜 먼저 목 졸라서 제압하고 같이 죽였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윤군 얘도 가상세계 속에 사는 애인 겁니다. 윤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무기였잖아요. 예. 근데 20년으로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주도한 건 이군이기 때문에 이군. 네, 윤모군이 더 높게 형량을 때릴 수 없다라는 게 그 이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군 같은 경우는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검사는 15년 구형했는데 20년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범행 다음 날에 태연하게 시험 보러 가서 학교 가서 시험 봤대요. 그리고 저 피해자 이제 그 지인들이 니네들 만나러 간다고 갔는데 어디 갔냐 모르냐 그러니까 모르세요 읽어냈대요 카톡으로. 그러니까 이군 얘 정상은 아니에요. 최후 진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군이 피고인석을 막 떠나가지고 이놈이 또 뒤늦게 막 유가족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막 잘못했다고 막 그랬어요 또. 이거 이군 그 16살 먹은 놈이 이거 웃기는 놈이에요. 사실 진짜 가면 재판장에 가면 피고인석 이탈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렇게 갔대요. 유가족 쪽으로 쫓아갔대요. 가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피해자 가족은 더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때 피해자 가족이 내 아들 살려내라고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여기서 이해 안 가는 게 윤군이잖아요. 네. 얘는 직접적으로 피해자 김 씨를 만난 적도 없고 감정 살 일도 없죠. 만난 적도 없으니까. 네. 근데 단지 지하고 카페 활동하던 홍량이라는 애가 내 남자친구라고 소개해 준 사람의 부탁을 받고 건너잖아요. 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사람을 죽여줘요? 칼도 2자루 가져가서 이군한테 하나 주고 하나는 지가 쓰고 네. 전선줄로 지가 살해하는데 앞장섰고. 근데 경찰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잡아왔어요 이놈. 네. 의정부 집에 가서 잡아왔어요. 자 이제 경찰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밥때 되니까 짜장면 시켰어요. 짜장면 아니면 설렁탕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네. 경찰한테 이놈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게 경찰들이 하도 황당하니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나 원래 면을 안 먹어요. 나 원래 면 안 먹으니까 볶음밥 시켜주세요. 여기 형사가 직접 한 얘기예요 이거. 그래서 볶음밥 시켜줬을까요? 안 시켜줬대요. 네. 짜장면 처먹으라고 계속 짜장면 먹였대요. 잘하셨네요. 네, 잘했죠. 그래서 그때 얘기했대요. 야 이 새끼야, 너 지금 여기 놀러 온 줄 알아? 너 지금 사람 죽여서 체포된 거야 이 자식아. 그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짜장면 처먹었다가 딱 놓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짜장면 시킬 때까지 감이 없는 거예요. 이 윤군에 대해서 이제 올라온 걸 보면 이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약간 그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자신이 약간 처리사? 뭔가 일을 처리하고 완벽하게 뭐 하는 처리하는 사람. 약간 그 안에서도 그런 해결사. 해결사. 그런 느낌의 것들 뉘앙스를 굉장히 많이 풍겼대요. 그 아까 짜장면 얘기했잖아요. 그 이제 형사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너 이 새끼 사람 죽인 혐의로 체포한 거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 짜장면 먹던 그릇 놓고 안 처먹더라는 거예요. 결국 짜장면도 안 처먹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이놈이 정신 차렸다는 거예요. 이제 유치장에 갇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서서히 그 안개 속 같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선명한 세상이 보이는데 그 세상은 자기가 살인자야. 그 유치장 같은 데서 이제 얘기 막 듣잖아요. 네. 그 이제 이게 현실 감각이 이제 뒤늦게 돌아와갖고 그때부터는 귀찮아서 죽을 정도로 나는 몇 년 살아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형사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진술을 물어보면 그 몇 마디 얘기한 다음에 또 저 진짜 몇 년 살아요? 그러면서 이놈이 이제 뒤늦게 나 몇 년 살아요? 이것만 반복해서 짜증날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고 이 어린애가 나 몇 년 살아요 했는데 너 사형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말은 못하거든 형사가. 네. 그렇게는 말 못해요. 아주 그때는 진짜 AI처럼 대답해 줘야 돼요. 사형 또는 무기야 무기징역이야 이렇게 알려주면 딱 돼요. 그렇게 했더니 이놈이 그때부터는 이제 또 교활하게 이군이라든지 이쪽에다가 다 떠밀리기 시작하더래요.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주했다. 총감독이지 연출. 네, 어. 사주했다고 얘기하는 박 씨가 있잖아요. 여친 박 씨. 네, 어쨌든 남자친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약간 교주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카페 간접적으로 지시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네. 어. 어떤 현실과 이상 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10대들한테 강력한 지지를 받는데. 추종자들이죠, 추종자. 네. 그렇죠?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용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간접정범 비슷한 건데 어떻게 보면 하여튼 이 박 씨 같은 경우는 그 이 사망한 김 씨하고 2011년도 3월달에 만났네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됐네요. 네. 2011년 3월에 그러면 아까 2012년 4월이니까요. 한 1년 전에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서 사귀게 된 거고 평상시에 이제 그 사령 카페 활동하는 거를 김 씨가 못하게 하고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애들한테 맨날 김 씨 혼내주고 싶다. 자기 애인이었던 사람을 혼내주고 싶다. 그리고 한번 이런 말도 툭 올렸어요. 진심으로 죽여버리고 싶다. 이거는 애들이 딱 들으면 추종 세력들이 들으면 죽이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는 그 언어예요. 얘가 문제가 된 게 있어요. 범행이 끝났죠. 사람 죽였잖아요. 네. 그 피해자 지갑까지 갔죠. 자기 예전 남친 그 지갑 애들이 들고 오니까 야, 그 안에 있는 돈 우리 각각 나누자.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박 씨입니다. 재판에서는 아니다. 나는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죽일지 몰랐다. 난 모든 것이 장난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지갑에서 돈 나누자는 얘기를 어떻게 이게 7년 받았잖아요. 네. 살인 방조 이거 7년 받았다면 처벌은 무거운 편인 건 맞아요. 세게 받은 겁니다. 근데 아마 판사도 이 경우는 판사도 그 세계의 그 위치에서 얘가 툭 던지는 말은 절대적일 수 있다는 거를 판사도 인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박 씨가 얘기한 거 혼내주고 싶다 김 씨를. 그다음에 진심으로 죽이면 좋겠다. 이 말 자체는 지시로 판사는 인식한 것 같아요. 저 혼내주고 싶어. 저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이거는 사실 교사범으로 인정도 안 해요. 일반인들 같으면. 네. 그런데 이 세계에서는 독특하게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사가 살인 방조치고는 처벌이 아주 무거운 7년을 땅땅 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박 씨가 벗어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피해자가 박 씨를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 김 씨가 이 피해자, 이 가해자들과 화해를 하고 싶어서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박 씨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겠죠. 야, 얘네들하고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라는 식의 자리를 마련한 거는 분명히 박 씨였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죽은 사람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들은 이 피해자 김 씨를 유도하고 유인한 것까지 다 그리고 저는 빠진 거죠. 네, 계획되어 있었고 또 자신은 교수님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나는 나중에 얘네들이 범인으로 몰려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서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쏙 빠지는 거예요. 네, 쏙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 당일을 보면 범행 직전에는 그 범인들 있죠. 윤 씨, 이 씨, 윤모근, 홍량 같이 세 명하고 또 여기 박 씨까지 같이 만났어요. 예. 근데 지는 쏙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윤 군이 이미 흉기를 가지고 와서 지가 하나 갖고 있고 이 군한테 준 거를 이 박 씨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흉기를 갖고 왔어요, 교수님.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게 혼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칼을 들고 왔는데 그것도 나중에 알시겠지만 그 칼이 그냥 칼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김 씨를 살해함에 있어서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게 해서 정신적으로 도움을 줘갖고 살인을 방조한 것이다. 이거 최후 진술 있죠? 네. 홧김에 한 말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날 줄 정말 몰랐다. 죽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홧김에 한 말이라는 거죠? 네. 내 말들이 얽혀서 여기까지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김 씨한테 내가 갖고 있었던 마음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 아이와 결혼해도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좋아했다. 김 씨를 좋아했다는 거죠? 네. 억울하고 괴로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적반하장이 계속 억울하다고. 민사재판 열렸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네. 아까 형량은 떨어졌지만 이거 가족 입장에서는 민사로라도 걸어야죠.
네. 이게 양쪽으로 거는 게 맞습니다. 2014년 9월 3일 날 서울고등법원 민사 33부예요. 네. 부장판사 이경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이제 1심에서는 정신적인 위자료로 2억 원, 장례비로 45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김 씨가 살아 있으면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 일실수입이라고 그래요. 일실수입 2억 3,900만 원 이렇게 산정해 갖고 총 4억 5,440만 원. 이게 승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4억 5천 약 4억 5천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윤 군은 18살 넘어 성인이죠. 네. 그다음에 박 씨도 성인이죠, 여자. 네. 이 사람들은 출소 후 스스로 내야 돼요, 이거. 그러면 그 전에는 못 받는 거네요. 이제 출소 후에 이제 이건 뭐 평생 동안 지들이 알아서 갚아야겠지. 그런데 이제 다만 그 16살 이군하고 15살 홍양 같은 경우는 가족이 부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족은 그 이제 부모는 감독 미성년자 감독 자녀에 대한 교육 의무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민사입니다. 그래서 살해 같이 공모했으니까 가족이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억 5,440만 원은 4명 중에 한 사람이 몰빵으로 다 내든지 4명이 걷어서 내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하여튼 4명은 4억 5,400만 원에 대한 채무가 생긴 겁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 가족들이 그냥 순순히 내겠다고 했어요. 펄펄 뛰었답니다. 엄청 반발했다고 합니다. 특히 홍양 부모가 펄펄 뛰었다는 거예요. 얘는 망밖에 안 맞는데 왜 얘한테까지 그 민사 돈 내라고 시키냐고 펄펄 뛰었다는 거예요. 미성년자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재판부가 민법에 명백히 감독자 책임이 규정돼 있다. 민법에 의거해서 보호자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런 말하면 참 그렇지만요. 홍 모양의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반성 안 하는 거지 그거는. 내 딸은 막만 봤다. 막만 봤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면서요. 네. 예. 공통적으로요. 네. 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다 보니까 네. 3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 하나가 가정 폭력, 가정 폭력. 그다음에 부모의 정서적 방임,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이었습니다. 학대 경험이 다 있는 거네요. 어려서부터 성장 과정에서. 네. 그러니까 이게 성장기 이런 그 가정 폭력이나 부모의 정서적 방임, 그다음에 집단 따돌림을 당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온 탓에 대인 관계가 제대로 안 됐고, 그다음에 작은 일에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심리 상태가 취약했다. 이게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그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컬트 문화 플러스 네. 성장 과정 이것까지 이제 아마 참고한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이 정말 무서운 아이들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어요. 하여튼 취미가 같아서 동호회 활동 비슷하게 인터넷 카페 들어가서 활동하시고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 대중이 모이는 곳에 들어가고 자기 생각을 밝히는 건 좋은데요. 지나치게 그들과 마찰하거나 감정이 손상될 정도의 언사 대화는 주고받지 않는 게 좋습니다.